자, 이제 넓이의 계산이야. 정적분의 활용들이 첫 번째가 넓이의 계산인데 선생님이 정적분 넓이랑 관계있다 그래서 그지? 근데 정적분과 넓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정적분하고 넓이. 정적분은 음수도 나올 수 있었지만 넓이는 음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이제 부호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늘 넓이는 정적분의 절대값이라고 생각해야 돼. 늘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자, 그림으로 그러면 뭐 세 가지 정도가 있겠지.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런데 요 X축 위에 있는 범위. 뭐 이렇게 A부터 B까지. 그치? Y는 fx 요런 형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x축이 이쪽에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자 a부터 b까지 요렇게, 그죠? 아, x축 아래에 있어 이 경우는, 그지? 요런 식으로 있는 거, 그죠? 그래서 A부터 뭐 B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아, 요렇게 겹쳐져 있는 거. 요런 식으로 있는 거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1번 곡선이 X축 위쪽에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넓이가 곧 정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곡선이 X축 아래쪽에 있는 경우야. 그럼 정적분을 구하면 어떻게 돼? 정적분을 구하면 어떻게 돼?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A, dx 안 썼다. 그죠? 인테그랄 fx dx가 될 거고요. 자, 얘는 s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아래 같이 있어. 아, 곡선이 x축 위아래 모두 있는 경우에 모두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거를 C라고 두자. 그죠? 그럼 요 S1하고 S2를 봤을 때, 자, S1하고 S2를 합한 게 여기 넓이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얘를 Y는 fx라고 할 때 fx dx 요렇게 해주고 밑에 거는 빼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는 원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로 표현하면은 요 이야기를 한 게 되는 거지. 같은 식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x에 대해서만 나오진 않겠지. 그래서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자,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는 fy로 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요것을 정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y에 관한 식으로 정적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림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런 거면 첫 번째 1번은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가 A부터 여기를 B로 해야겠다. 여기가 아래니까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는 X는 FY, 뭐 X는 Y제곱 이런 포물선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뭐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죠? 이걸 가지고 정적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 경우 1번 곡선이 자 Y축 오른쪽에 있는 경우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 얘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DY, Y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형태가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Y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뭐 이런 쪽에서 생긴다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A에서 B까지.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얘는 X는 여기가 FY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곡선이 Y축 왼쪽에 있는 경우.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은 S는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DY로 구해주면 되겠죠. Y에 대한 적분을 해주고 음수 붙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똑같죠.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A가 여기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S1, S2 이렇게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곡선이 어쨌든 Y축 오른쪽 왼쪽에 모두 걸쳐 있어. 모두 있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자, S1 더하기 S2가 될 거야. 근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음수로 나와야겠다. 그쵸? 그래서 FY, DY를 해주고요. 얘가 이제 X는 FY니까. 자, 더하기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어떻게 해요? FY, DY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Y, DY를 의미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예. 자, X는 Y제곱 마이너스 1과 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려주냐면 여기가 얼마예요?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에 있는 넓이를 말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음수가 되니 부호를 마이너스 붙이고 인테그랄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제곱 마이너스 1 dy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그러면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자, 적분을 하면은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될 거고요. 그쵸? 근데 앞에 있는 거니까 빼기니까 요렇게 될 거죠. 요렇게. 맞아요? 그럼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6이에요. 그래가지고 3분의 4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마이너스라서. 따라서 넓이가 3분의 4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곡선 두 개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해볼게요. 세 번째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이번에 이제 어떤 형태가 있을 거냐면요. 첫 번째 형태는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부터 B까지예요. 이해돼요? 요 사이 요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Y는 fx가 되고요. 얘가 Y는 gx가 돼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자, A부터 B까지 fx, dx 적분을 한 이 넓이에서 S1의 넓이에서 요 gx의 S2의 넓이를 뺀 걸 의미합니다. 그 넓이가 바로 여기 S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냐면 요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한 거에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식을 먼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준 다음에 dx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문제라는 게 이렇게 단조롭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찾아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서 정적분한 거에서 어디에서 정적분한 걸 빼줘야 된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야 돼. 자, 그럼 제목을 달아봅시다. 1번. 얘는 이제 X축, 적분꼴. 우리 Y축, 아까 위에 Y축도 봤었죠? 네, X축, 적분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 축이 너무 안 예쁘게 써졌는데. 네. 자, 이렇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Y축. 적분꼴의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Y축이 있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X는 뭐 FY. 요렇게도 있을 수 있고, 아가들 뭐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뭐 이렇게 해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해되죠? 그렇게도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꼭 똑같이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fx고 요 지금 뽀물선처럼 생긴 요 녀석이 x는 gy야. 자, 누가 더 큰 쪽에 있어요? fy가 더 큰 쪽에 있어요. 여기 넓이 구할 거니까 a부터 b까지 구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선생님 말이 맞죠? 그럼 이 경우는 그냥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면 된다고 옆에서 배웠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원리는 똑같잖아요. 요렇게 요 큰 쪽에 이 빨간 쪽의 넓이에서 요쪽 요 작은 요쪽을 빼니까 딱 넓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죠? 큰 쪽이 누구야? FY 빼기 GY, 그죠? DY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더 정확히 하면 요렇게 쳐주면 되겠죠? 요렇게. 이해되죠? 요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하나 해봅시다. 얘 두 번째. 두 번째는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위쪽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누가 위쪽에 있을까? 보통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겠죠? 아, 그럼 얘가 더 위에 있다는 거 알아요. 범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제곱은 x 플러스 2 이렇게 해가지고 요 A범위, B범위 구하면 되죠. 여기 둘러싸여 있는 범위. 처음부터 아래 끝, 위 끝을 구하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야. 그럼 x는 2하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들어가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더 위에 있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렇게 dx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다음 적분해 보면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2 더하기 4 여기에서 자 빼주는 거예요.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 해줘야죠. 설명이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요게 3분의 얘끼리 더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더하기 2 되고 더하기 4니까 8 되네. 빼기 2분의 1은 그러면 5 빼기 2분의 1이니까 그쵸? 2분의 9 이렇게 되겠다. 4번. 자, 네 번째는 이제 정적분을 계산하다 보면 위에 선생님 좀 계산을 하면서 느끼지만 숫자가 조금 삐끗하면 어마무시하게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친 듯이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짝함수, 우함수 이용해가지고 빨리 0 되는 놈들은 치워버리고 막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이 이제 엄청 이제 지저분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물선에서는 조금 공식을 몇 개 외워서 풀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네,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고 불러, 보통. 산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포물선과 X축. 자, 이렇게 하면, 자, 포물선 이렇게 해서 X축이 맞나? 그럼 우리가 보통 얘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두고 여기 넓이 물어보는 거잖아. 요 넓이 S. 이렇게 물어볼 때 공식이에요.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두 근을 아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절대값으로 들어가야 되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a x 마이너스 베타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하고 dx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계산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절대값 씌우고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이거 다시 쓰고 싶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구하면 돼요. 뭘 알 때? 저 알파랑 베타 값을 알 때. 아래 끝, 위 끝이랑 정해졌을 때.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렇게 이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물선하고 직선. 자, 포물선과 직선은 뭐냐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자, 누가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y는 mx야. mx 플러스 n이야.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그죠? 근데 얘를 이렇게 계산했어. 이렇게 두고 계산했어. 그랬더니 요 점에 얘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제 새로운 우리가 포물선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잖아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때 여기 알파랑 여기랑 베타가 있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아, 요거 하나로, 그죠? 아, 요렇게 만들어서 풀면 돼. 다만 식을 같다로 표현하면 되는 것 뿐이야. 같다로 표현해서 우리가 다 옮기면 지금 막 머리 극적거려서 한번 얘기하는데 b-mx 플러스 c-n은 0인데 얘가 어떤 근을 가져 요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가정해서 요렇게 된다는 거야.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그 범위도 알파부터 베타로 구하면 되잖아. 같은 값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포물선과 포물선입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는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는 포물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여기 넓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얘를 다시로 할게. 다시야.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근데 얘를 이렇게 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밑에 있네. 그지? 이렇게 있으면 자, a-a-x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b-x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플러스 c 빼기 c-는 0 이런 형태가 되면서 얘가 똑같이 a 빼기 a-하고 x-알파, x-베타는 0이 되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냐면 같은 값이 나와서 이 경우는 6분의 a-a 베타-알파의 세제곱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과 포물선일 때는. a의 개수만 바뀌잖아요. 그 a의 개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죠? A 증명. 자, A 밖으로 뺄 수 있죠? 아까 여기서 요식 A 밖으로 뺄 수 있죠? 네, 뺍니다. 자, A 빼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알파를 전개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전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d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하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겠죠. 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넣어야죠. a 이제 혼자 두고 3분의 1 베타 세제곱. 자, 알파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베타를 여기다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베타 어떻게 돼요?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다시 플러스가 돼서 얘 알파를 넣었을 때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베타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요렇게 될 겁니다. 선생님 말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A 자 3분의 1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 될 거고 맞아요? 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가지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그냥 둡시다. 해볼까? 혹시 인수분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인수라는 거 정도는 알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밖으로 뺍니다. 그러면 이제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밖으로 뺀 상태에서 3분의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거짓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 남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남겠죠? 2분의, 맞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밖으로 뺐으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6분의 1을 밖으로 뺍니다. 6분의 1을 밖으로 빼요. 그러면서 6분의 이제 A가 됐죠. 6분의 A가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그냥 있고요. 자, 얘는 뭘 곱해야 되냐면 다 2를 곱해야 됩니다. 2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 제곱이고요. 여기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베타 플러스 거짓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플러스 6 알파 베타가 되죠. 그죠? 잠깐만. 너 잠깐 올라가 있어라. 그죠? 이렇게 되죠? 여기다 쓸게요. 플러스 6 알파 베타. 요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6 알파 제곱, 6 알파 제곱이 사라지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3개 남습니다. 남은 거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남으면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합체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됐죠. 여기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이해돼요? 헷갈리니까 이거 다시 잘 써주면 지금 요 사이에 등호 있고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있고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하고 얘가 있는 겁니다. 얘가 요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요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 어차피 밖으로 빼서 이거 마이너스 요렇게 있죠? 상관없죠? 왜죠? 요렇게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어차피. 이해되죠?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밖으로 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가들 이거요. 이렇게 풀기 너무 계산이 복잡하겠죠. 숫자 넣어서 하면. 그래서 공식으로 외워서 풉니다.